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에 돌입하면서 교사들이 휴대전화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평소보다 몇 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전화번호 등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떠다니는 내 전화번호 교사들은 두렵다라는 기사 제목처럼 실제로 교사들은 자신들의 핵심적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돼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신문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정대협은 당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지정 기부금을 받아 쉼터를 구입해놓고도 지난해 결산 서류에 기부금 7억 5천만 원을 부채로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사업 수익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고 등기부 등본상 쉼터의 명의도 정대협으로 돼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정대협은 쉼터를 매각하면 자금을 공동모금회에 다시 돌려줘야 해서 부채로 잡은 것이고 쉼터 설립 7년 만에 부채로 잡은 것은 회계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부상한 원격 의료를 놓고 당정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육성을 띄우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은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심지어 어제 하루에만 정부와 여당 간 서로 다른 주장이 오전, 오후에 잇따라 나왔다는데요. 원격 의료를 놓고 의료계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는데 국민 건강에 경제적 논리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강경론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 진행이 된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 분야에서 정년 연장으로 10명의 고령층 노동자가 수혜를 보면 고령층 고용은 약 6명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 2명은 구직 기회를 잃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고령층 고용 증가,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는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심했고 고용 보호가 강한 산업 분야와 정년 연장폭이 컸던 사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의 또 다른 엔데믹, 즉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고착화된 감염병이 될 수 있다며 이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WHO의 충격적인 경고가 나오면서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데요. 코로나 사태 여파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면서도 위태로운 길 앞에 서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인 슬세권은 슬리퍼처럼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래 3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슬세권이 유통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태원발 재확산처럼 안정기에 완전히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외출은 하고 싶지만 멀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출을 조금씩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닐슨 코리아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로 대표 상권이 무너질 때 주거지와 가까운 소규모 매장들은 오히려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